예, 제가 주구장창 사기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 사기죄라는 범죄에 관해 가지고 얘기를 하고 싶어서 제가 그런 말씀들을 드린 게 아니고요. 실은 인간에 대한 신뢰, 그거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나라는 말이죠. 예로부터 산농공상이라는 말씀 들어보셨을 거예요. 학문이죠. 농업입니다. 그 다음이 공예, 공업 이런 거죠. 마지막이 상이에요. 그러니까 상업에 관해 가지고 굉장히 좀 천대를 했고요. 상업에 기반을 둔 나라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게 우리 조선 왕조였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왕조 말기에는 뭐 개혁적인 어떤 시도들이 존재는 했었지만 이미 수백 년 전에 유럽에서는 도인도 회사 같은 주식회사 또는 유한 회사를 만들어서 세계 각지로 이미 이제 위험을 분배한 채로 이제 무역망을 건설하고 이런 시도와 움직임들이 활발하게 있었고, 실제로 상인들이 1789년 이후에는 실질적으로 프랑스 혁명을 거쳐서 유럽 사회를 장악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상업이 발달한 사회가 아니었고, 상업이 발달하지 않은 사회에서는 기본적으로 인간 간의 불신 이런 것들을 이렇게 크게 갖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왜냐면 애초부터 사기당한다는 거는 내가 물건을 사고 팔 때나 비로소 발생하는 거지, 농사 지어가지고 그거 탈곡해가지고 관아에다가 갖다 바치는 데에는 뭐 사기 이런 게 없어요. 유일하게 존재하는 거는 혹세무민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관료가 나를 압제하는 거에 대한 불만이라든가 두려움은 있었겠지만, 내가 사업을 이끌면서 언제 누구한테 뒤통수 맞을 거에 대한 두려움, 애초에 이런 게 별로 많은 사회가 아니었습니다. 사실 고신뢰 사회였다는 거죠. 그만큼 서로를 믿었다는 거고요. 그렇다 보니까 뭐 작고 크고 간에 뭔가를 거래하거나 주고받을 때 계약서를 쓴다, 이런 문화 자체가 아직도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정착이 안 돼 있어요. 서구 사회에서는요, 굉장히 작은 계약, 굉장히 작은 거래를 이제 체결할 때도 계약서를 빈번히 씁니다. 그런데 한국 사회에서는 계약서를 쓰는 것 자체가 왠지 민망하게 느껴져요. 내가 뭐 예를 들면 인테리어업을 하는 사장님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를 찾아온 고객하고, 이거 뭐 천장이랑 벽면이랑 하고 여기 중문 달고 여기 뭐 아일랜드 식탁하고 뭐 다 하면 한번 3천만 원 나오겠네요. 견적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견적서 보내주죠. 견적서에 막 적혀 있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뭐 180만 원, 270만 원, 460만 원 해가지고 3,200만 원짜리 견적서가 나와요. 그거를 상대방한테 딱 보여주면 서로 간에 이렇게 해주세요 이러고 맙니다. 그리고 실제로 시공을 들어가죠. 계약서 없이요. 이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하다 보니까 예상치 못한 여러 가지 분쟁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4월 17일까지 해주기로 했는데 지금 5월이 다 되어 가는데 아직도 공사가 마무리가 안 되어 있다. 지연 손해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겠죠. 또는 그 와중에 이제 공사를 하게 되면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아래 하수구업자들을 데려다가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하수구업자 중에 누가 예를 들면 일하다가 도망갔다, 아니면 이런 엉망으로 했다, 이런 경우에 하자 보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관해 가지고도 사실은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아 놓은 경우가 정말 많은 겁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면요, 부랴부랴 둘 사이에 오갔던 문자 내역 뭐 이런 거 찾아보죠. 근데 그런 것도 없고 구두로만 오갔던 경우에는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계약서도 없고 그냥 뭐 소송해서 주장은 하는데, 뭐 이때 이 아저씨가 나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근데 결국은 잘 안 됐고 주장은 하는데요, 그 입증하기가 좀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그 입증하려면 결국은 당시에 그 들은 뭐 하수구업자, 내 옆에 서 있었던 누구 데려다가 증인으로 불러 세워서 신문해야 되거든요. 근데 뭐 증인으로 불러 놓으니까 애초에 저쪽 편이어서 안 나온다거나 나와서도 제대로 얘기 안 하겠죠.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제 말씀은 뭐냐면, 무슨 계약을 체결하시든 무슨 거래를 하시든 간에 계약서를 반드시 쓰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약서를 단순히 어디 인터넷에서 표준 계약서 대충 보시고 대충 쓰면 되겠지 이렇게 쓰지 마시고요. 내가 이거 중요한 거래고 어쨌거나 이게 만약에 제대로 성사되지 않으면 나에게 타격이 있는 그런 거래라면요, 계약서를 쓰실 때는 반드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을 때 무슨 말씀드렸었냐면 모든 사람을 사기꾼이라고 생각하시라고 하셨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원리로 이 계약이 불이행될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냥 중간에 상대방이 개판을 칠 거라고 그냥 예상을 하십시오. 물론 그럼 계약을 체결 안 하는 게 맞겠지만 제 말은 정말 신뢰하고 이 사람은 믿음직스럽고 이 사람이 운영하는 회사에 대한 어떤 평판과 신뢰도 이미 있는 회사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중간에 개판 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으로 계약서를 쓰셔야 돼요. 그렇게 됐을 때에는 하자보수는 어떻게 하기로 하고 지연손해금은 어떻게 물리기로 하고 만약에 본인의 자력이 없는 경우에는 누가 대신해서 예를 들면 공사를 마치기로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정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용역의 범위에 관해서도 단순히 대충 뭐 좋은 걸로 해주세요 이러지 마시고 뭐가 됐든 구체적으로 정하시라는 거예요. 아일랜드 식탁은 뭐 예를 들면 어느 브랜드에서 나온 어느 품목으로 할 거고 뭐 예를 들면 여기 바닥 시공은 무슨 뭐 재질로 뭐 에폭시로 할 거고 뭐 예를 들면 이런 걸 하나하나 정하시고 규격이랑 단가까지 단순 견적서 이상으로 구체적으로 정하시고요. 그리고 그 어떤 자재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지금 뭐 인테리어 업을 제가 예시로 들고 있습니다만 다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야 되는 게 뭔지 이거 그냥 예를 들면 대충 이 도급을 끝내면은 끝나는 건지 아니면 그 이후에 사후 관리까지 본인들이 해주겠다는 건지 아니면 뭐 최소한의 어떤 그런 것만 내가 맞춰주고 나머지는 네가 알아서 하라는 건지 이런 용역의 범위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정하시라는 거예요. 꼼꼼하게 들여다 보시라고요. 그 계약서 뭐 100만 원짜리면 그렇게 안 하실 수도 있겠지만 3천만 원짜리 1억 원짜리 하시면 그렇게 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계약서를 꼼꼼히 써라라는 건 이제 첫 번째 얘기고요. 두 번째 얘기는요. 통신 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어요. 통칭 통비법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몰래 녹취하면 증거 능력도 없고 처벌도 받는다. 대체로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내가 아닌 내 앞에 두 명 A랑 B가 얘기하는 걸 내가 가만히 옆에서 조용히 들으면서 몰래 녹취하면요. 그거는 불법이 맞아요. 그리고 그거는 갖다 쓰지도 못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가 상대방이랑 대화를 하면서 녹취하는 거는요. 그거는 녹음을 하셔도 불법이 아니고 나중에 증거로 사용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중요한 부분인데요. 모든 걸 그냥 다 녹취하세요. 모든 통화를요. 내 개인적인 뭐 친구랑 뭐 그런 거를 그렇게 하시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내가 업자랑 상대방이랑 계약 상대방이랑 대화를 할 때는요. 그냥 기본으로 갤럭시에 있는 그 통화 녹음 기능을 켜 놓으세요. 그리고 뭐 그게 아니더라도 상대방이랑 대화를 할 때도 가급적이면 몰래 녹음하셔도 됩니다. 물론 비열한 짓 같죠. 좀 비열하긴 해요. 그런데 그래도 나중에 뒤통수 당하는 것보다는 그게 맞는 거거든요. 그리고 법이 그걸 금지하지 않는다니까요. 몰래 녹음하는 거를요. 그러니까 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사세요. 인간 불신자로 사셔야 돼요. 어떤 인간도 믿지 마시고 어떤 계약서도 믿으시면 안 됩니다. 계약서를 첨예하게 잘 짜놓고도 그 이후에도 이 계약서가 휴지 조각이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항상 인생에 임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임차인으로서 새로운 어떤 뭐 부동산을 하나 임차했다. 그런 경우에도 그냥 대충 사시잖아요. 들어가시자마자 모든 집안 곳곳을 사진으로 다 찍어 놓으시고요. 그래야 나중에 나갈 때 이거 네가 고장낸 거 아니냐, 이거 네가 여기 벽 마감 훼손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할 때 아닌데요 하고 제시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뭐 임대인이랑 통화를 하든 뭐 사장님이랑 통화를 하든 매매계약 당사자 누구랑 통화를 하든 녹취하십시오. 그 법률적인 관계에 있어서는요. 그렇게 살면 이제 좀 나 자신에 대한 자존감은 좀 낮아질 수 있거든요.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인간인가 보다. 난 정말 쓰레기야. 이런 생각이 좀 들 수는 있는데요. 그래도 현명하게 사시려면 나중에 큰 코 다치지 않으시려면 인간 불신자로 사시는 게 우리 사회에서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가장 중요하고 유효적절한 수단 중에 하나입니다. 아시겠죠? 믿지 마세요.